안녕하세요. 저는 김창현입니다. 요양보호사 핵심 요약 정리 노트 책을 출간했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100% 여러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제4강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입니다. 제4강에서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중에서 제도의 목적, 사업의 보험자 및 가입자, 그리고 장기 요양 급여의 대상자, 다음으로 장기 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는 제4강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중에서 장기 요양 급여의 내용, 장기 요양 기관의 비용 청구 및 지급,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 지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외자 지원 사업은 제5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4강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신청 및 판정 절차. 이 제4강에서는 역대 최근 출제 빈도를 보면 23회 1문제, 24회 2문제, 그리고 26회, 27회, 28회, 29회 각각 한 문제씩 나왔고요. 2020년도에 치러진 20년에 치러진 30회 때는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30일에는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자,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표준교재 33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을 말씀하기 전에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는 몇 년도에 시행됐습니까? 시행연도, 또 법률 제정, 이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법률 제정은 2007년 4월에 제정됐어요. 2007, 7자가 뭡니까? 지팡이하고 비슷하죠? 지팡이. 노인 하면 지팡이.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다시피 7자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7자처럼 생겼죠? 손잡이가. 그래서 2007년도에 제정됐다. 이렇게 연상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행은 법이 제정한 이후로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준비기간이 필요해서 2008년도 하반기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다. 이게 15회 때 시험 문제 나왔어요. 기출 오답 바로잡기 보시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게 틀린 문제가 나왔어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했고 법률 제정은 2007년 4월에 제정됐다. 이렇게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도의 목적.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게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의 목적입니다. 또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하는 것이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의 보험자 및 가입자가 되겠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보험자는, 이 보험자라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예요.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받아서 계약 조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이죠. 20회 때 시험 문제 나왔어요. 보험료를 받아 계약 조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는 누구냐?
또 노인 장기 보험의 보험자는 누구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이게 15회, 20회, 21회, 24회, 28회 이렇게 시험 문제가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기출 오답 바로잡기. 보험자는 시군구이다. 보험자는 전 국민이다. 보험자는 등급 판정 대상자이다. 다 틀린 문장입니다.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가입자. 이 가입자라 하면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 자를 가입자라고 하는데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입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 대통령을 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직장 가입자가 된 외국인을 이제 대통령으로 정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도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급여의 대상자 중요합니다. 65세 이상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 이 중요해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이게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입니다. 1회 때, 9회 때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노인성 질병이라 하면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 뇌졸중, 뇌졸중을 중풍이라고 하죠. 뇌졸중을 또 나누면 뇌경색, 뇌출혈. 다음으로 기재회계 기타 퇴행성 질환, 그 다음에 진전, 떨림이라고 하죠. 진전 등이 노인성 질병에 해당됩니다. 알고 계십시오. 치매,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뇌졸중, 기저혈의 기타 퇴행성 질환, 진전이 노인성 질환이다. 다시 정리해두면 이런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이 중요해요. 그리고 60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이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을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라 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러면 노인 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 여부를 이렇게 그 개념에 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4회, 6회, 17회, 19회, 23회, 27회, 29. 이제 많이 나왔죠?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남자. 결핵은 노인성 질환 아니죠? 신체 활동이 어렵다 해서 어려운.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65세 이상이죠? 남자. 이거는 대상자죠. 다음 문장.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65세 이상인데 65세 미만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아닙니다. 자, 혈관성 치매. 치매는 노인성 질환이겠죠? 그리고 신체 활동이 어려운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40남자 대상자입니다. 이게 주의해야 할 겁니다. 병원 입원 중인 사람, 병원 입원 중인 경우, 입원 중인 노인은 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다음에 뇌졸중, 노인성 질환이죠?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해요. 근데 65세 미만인 사람도 해당된다 그랬죠?
다음은 혈관성도 치매요. 치매인 경우 노인성 질환이죠.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대상자가 됩니다. 29회 때 시험 문제 나왔네요. 또 거동이 불편하다. 또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네요.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파킨슨 질환, 노인성 질환이죠. 일상상이 어려운 65세 미만인 사람, 이것도 대상자가 됩니다. 19회 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자, 기출 오답 바로잡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장기 요양급여의 대상자 개념을 정리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출 오답 바로잡기를 통해서 개념 정리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초생활수급자, 이건 이제 노인성 질환 아니죠. 관절염이 있대. 관절염이 있는 것도, 관절염은 노인성 질환 아닙니다. 65세 이상은 맞지만 노인성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일상생활에 수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대상자가 아닙니다. 17회 때 시험이 나왔어요. 기초생활수급자로 난청이 있는 90세 노인, 이것도 뭐 노인성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신체 활동이 불편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다음엔 뇌출혈로 병원에서 치료 중인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랬죠? 병원에 치료 중인 사람은 해당 사항이 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라고 우리가 개념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난청이 있고 노인성 질환이 아니죠?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겠어요. 그럼 연령은 65세 이상이냐? 이것도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17회 23회 나왔습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고 80세 남자. 당뇨병을 앓고 있지 노인성 질환이 아니고 또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라 아니죠. 예, 그래서 이것도 대상자가 아닙니다. 관절염을 앓고 있는 관절염은 노인성 질환 아니죠. 64세 이하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아닙니다. 결핵은 노인성 질환 아니죠.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해당사항 없다 그랬죠. 이것도 대상자가 아닙니다. 팔이 골절된 골절이에요. 이거는 노인성 질환도 아니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로 인지가 저하된 경우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대상자가 아니고요. 혈압약을 복용하는 50세 여자, 이것도 대상자가 아니죠.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제한적인 60세 여자,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신체 활동이 제한적은 맞는데 연령이 65세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대상자가 아닙니다. 다음으로 장기 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 편교재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신청 절차는 3회 때, 6회 때, 16회 때, 18회 때 이게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먼저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면 공단 직원들이 방문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방문 조사할 때 조사표에 따른 일자 판정하고요. 방문 조사에서 이제 조사표에다 쭉 이제 체크를 합니다. 체크해서 조사표에 따라 일자 판정하고 의사소견서 제출 외의자를 통보해야 하고 이어서 의사소견서를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등급판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최해서 최종 등급 판정을 하는 절차를 갖게 됩니다. 기출 오답 바로잡기.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는 가족이 작성하여 여기까지 맞는 문장이에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제출한다? 주민센터? 아니죠.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기출 오답 바로잡기 해볼까요? 장기요양 등급 판정은 어디서 한다?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한다? 장기요양위원입니까?
등급판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판정하죠. 네. 등급판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 다음으로 그러면 먼저 인정신청은 누가 하느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대상자가 공단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받은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가족이나 친족, 이해관계인, 그리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이번에 새로 추가됐는데요. 치매안심센터장. 특히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및 치매안심센터장은 본인이나 가족 등의 동의가 필요해요. 동의 필요합니다. 무동의하면 안 돼요. 동의가 필요하죠. 동의하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자 24회, 29회 두 번 나왔습니다. 자, 기초오답 바로잡기 해볼까요?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본인, 가족만 가능하다. 또 장기요양 신청은 가족이나 친족만 할 수 있다. 다 틀린 지문이죠. 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이게 기출 오답 바로잡기를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이렇게 문장을 또 지문을 좀 바꿔서 내죠. 틀린 문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 있게 보시고요. 또 시험 문제는 역대 나온 문제에서 80% 이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역대 기출 문제에서 우리가 좀 틀리기 쉬운 또 이게 틀리게 된 문장들을 잘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시험장에서 충분히 여러분이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방문조사. 이게 19회 때 시험 문제 하나 나왔습니다. 19회 때. 이제 아래 내용은 뭐냐라고 나온 거죠. 방문조사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방문조사. 방문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 누구죠? 사회복지사나 간호사입니다. 소속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어르신이 계신 곳이죠. 거주지를 방문해서 심신 상태를 나타내는 장기요양 인정 조사 항목에 대하여 조사를 합니다. 이게 방문조사예요. 다음으로 등급 판정. 공단입니다. 공단은 장기요양 인정 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컴퓨터 판정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요양 등급을 1차 판정합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쭉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 해당 점수가 나와서 점수가 찍게 되는 거예요. 컴퓨터로. 두 번째, 공단은 조사 결과서,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 판정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자, 1차 판정한 자료와 그 다음에 의사소견서를 등급 판정위원회에 제출해요. 그러면 등급 판정위원회는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장기요양 등급을 최종적으로 판정한다. 28회, 29회 때 나왔어요.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장기요양 등급을 최종 판정하는 기관은 등급판정위원회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번째,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30일 이내. 이 숫자 꼭 기억해야 됩니다. 30일. 이게 15, 29회 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기출 오답 이렇게 나와요. 20일 이내에 완료한다. 틀린 지문이죠. 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다음으로 판정 결과. 교재 37페이지인데요.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와 등급별 상태입니다. 여기는 1, 2, 3, 4, 5 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을 대상자로 인정합니다. 인지지원 등급. 그리고 1, 2, 3, 4, 5 등급. 1, 2, 3등급 이렇게 틀려요. 그리고 이제 점수가 있어요. 아까 방금 공단 직원이 이제
이제 그 장기요양 인정 조사표에 따라서 이제 작성한 조사 결과를 가지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점수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점수를 매기는데요. 100점, 95점, 75점, 60점, 51점, 45점, 40점 이렇게 구분해줘. 100, 95, 75, 60, 51, 45, 40. 그래서 95점 이상 1등급. 2등급은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은 60점 이상 75점 미만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은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은 45점 이상 51점 미만을 5등급이라 하고요. 40점에서 45점 인지 지원 등급. 40점 이하도 인지 지원 등급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급 외가 있는데요. 등급 외 A형, B형, C형이 있어요. A형, B형, C형이 있는데요. A형은 45점 이상 51점 미만. B형은 40점 이상 45점 미만. C형은 40점 미만이 C형에 해당되겠습니다. 특히 이 등급 외 5등급에서부터 인지 지원 등급을 치매 대상자의 하나입니다. 치매 대상자. 치매 대상자 하나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1등급은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2등급.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3등급.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4등급. 치매 등급은 5등급.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암기법은 정상부, 일치, 임. 제가 암기법을 넣어놨어요. 정상부. 산의 정상. 정상부는 일치한다. 일치, 임. 정은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적. 상은 상당 부분. 부는 부분적으로. 일치는 일정 부분. 치는 치매. 임은 인지 지원 등급.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부 일치. 1, 2, 3, 4, 5 인지 지원 등급. 이렇게 외우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출 오답 바로잡기 한번 해볼까요? 2등급은 장기 요양 점수 95점 이상이다. 자, 95점 이상은 뭐라 그랬죠? 1등급이죠. 1등급. 틀렸어요. 또 1, 2, 3등급만 대상자로 인정한다? 아니죠. 1, 2, 3, 4, 5등급 플러스 인지 지원 등급을 대상자로 인정한다. 이렇게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다음 세부적으로 1등급의 상태 점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95점 이상. 장기요양 2등급 9회 때 15회 때 시험 문제 나왔네요.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점수는 75점 이상 95점 미만. 장기요양 3등급 2회 때 11회 때 24회 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이거는 부분적으로 일상생활에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60점 이상 75점 미만이 되겠습니다. 4등급은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51점 이상 60점 미만이 되겠습니다. 5등급 20회 때 시험에 나왔네요. 치매 대상자. 이거는 이제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함. 다음에 이건 점수는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다. 기억해 두시고요. 인지 지원 등급 치매 대상자 이것도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하죠. 45점 미만인 사람을 인지 지원 등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기 요양 등급 판정 항목을 볼까요? 항목. 자, 신체 기능 12개, 인지 기능 7개, 행동 변화 4개, 간호처치 9개, 재활 10개로 심신 상태를 52개, 이 시험 문제 나왔어요. 52개 항목의 장기 요양 인정조사
항목입니다. 24회 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58개 항목의 장기요약 인정표를 조사한다. 틀리죠? 58개가 아니라 52개입니다. 52개. 52개. 자, 일상생활 그러면 수행 동작 ADL 평가 항목은 뭐냐? 일상생활 수행 동작입니다. 일상생활 수행 동작. 자, 화장실 간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화장실 가면 방 밖으로 나와야 되죠? 또 옷을 벗고 입어야 되죠? 세수를 해야죠? 양치질 해야죠? 목욕해야죠? 소변도 봐야 되고, 대변도 봐야 되고요. 또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이제 이용하죠. 그 다음에 이제 침대 위에서, 또 침실 위에서 체위 변경하기, 또 일어나서 앉기, 또 옮겨 앉기, 식사하기. 이게 이제 일상생활 수행 동작, ADL 항목이 아닌 것은 또 옳은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13회째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판정 결과 통보. 결과 통보예요. 교재 38페이지입니다. 장기 요양 인정 유효 기간은 최소 몇 년? 1년 이상으로 한다. 1년 이상입니다. 이 숫자 외워주십시오. 시험 문제 종종 나옵니다. 17회, 24회, 26, 29에 나왔어요. 기출 오답 바로잡기. 최소 2년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틀린 문장으로. 또 옳은 문장 나오기도 하고요. 자, 유효 기간은 최소 1년이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최소 1년. 최소 1년이다. 그 다음에 장기 요양 유효 기간 원칙이 있습니다. 자, 유효 기간을 갱신할 때, 유효 기간 갱신이에요. 갱신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받는 경우 1등급의 경우는 4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 7월에 1등급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2018년 7월에 다시 1등급을 받아. 그럼 뭡니까? 갱신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이죠. 받는 수급자는 그 유기가 언제라고요? 갱신하는 기간이 4년이라 했죠. 그러니까 19, 20, 21, 22, 22년 2022년 7월에 등급 판정을 받으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2등급, 4등급의 경우는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을 받는 경우에요. 2등급, 4등급의 경우는 3년. 5등급은 인지 지원 등급은 2년. 자, 예시를 볼까요? 2017년 7월에 2등급 받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2018년 7월에 다시 2등급 받았어. 그러면 직전 등급 같은 등급이죠? 그런 경우는 2012년 7월에 2021년 7월에 등급 판정을 받으면 됩니다. 그죠? 이해가 되셨죠? 등급 판정위원회는 유효 기간을 언제? 6개월 범위 내에서 6개월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게 2017년도에 개정됐습니다. 등급 판정위원회는 유효 기간을 6개월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등급 판정위원회 권한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장기 요양 유효기간 원칙 중에서 유효기간 갱신은 자 1등급은 매년 4년 직전 등급 같은 경우죠. 2, 4등급 2 내지 4등급은 몇 년? 거꾸로 외워줘도 2, 4등급은 3년. 그 다음에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은 몇 년? 2년. 자, 어떻게 순차가 합니까? 1, 2, 3, 4, 그 다음에 5, 인지. 그러면 4년, 3년, 2년. 이게 거꾸로 4, 3, 2, 1, 2, 4, 5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핵심 조치계 문제를 풀어볼까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사업에서 보험료를 받아서 계약 조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관은 자, 여러분 답 맞출 수 있죠? 주관식 문제네요. 자, 여러분 좀 이렇게 충분히 머릿속에 외우시라고 해서 주관식을 한번 이렇게 내봤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뭐 어렵지 않죠? 두 번째, 노인 장기 요양보험 사업의 보험자는
이것도 풀 수 있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 꼭 기억해 두시라는 의미로 제가 이렇게 주관식으로 한번 문제를 내봤습니다. 다 이제 객관식 문제 풀어볼까요? 다음은 중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 가능한 경우로 옳지 않는 것을 물어봤어요. 옳지 않는 것. 자, 기초생활수급자예요. 이게 노인성 질환 아니죠? 관절염도 노인성 질환 아닙니다. 70세 남자, 65세 이상 하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또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거나 또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 아니죠. 이거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파킨슨 질환, 이건 노인성 질환이에요. 연령에 관계없이 대상자 됩니다. 뇌졸중도 노인성 질환이에요. 이것도 연령에 관계없이 대상자 되는 거고, 소멸성 치매 환자도 치매인 경우도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50세의 치매 질환의 여성 다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이 대상자에 해당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돼요. 중요한 거는 65세 이상인 자로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어려운 사람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아까 노인성 질병은 뭐라고 했습니까?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 뇌졸중, 진전, 기저핵, 이제 기타 퇴행성 질환이라고 했죠. 이런 노인성 질환이 긴가 아닌가 보시고 또 연령을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뭡니까? 여러분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자, 신청.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닫고. 조사표 입력에 따른 1차 판정을 한다. 그 다음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한다. 또 의사소견서 제출 외의자를 먼저 하죠. 통보하고. 또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닫기를 한다. 또 등급판정위원회를 개최한다. 등급 판정한다. 공부했죠? 자, 뭡니까? 신청한 다음에 방문조사. 그리고 조사표에 대한 1차 판정하고 의사소견서 제출 외의자를 통보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의사소견서 제출 외의자 외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하면 등급판정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최종 등급 판정한다. 이 절차 꼭 순서를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에 5번 장기요양 점수가 61점이라고 그랬어요. 61점이면 부분적으로 제가 아까 정상부 일치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정상부 상부 일치 정상부 일치임 이렇게 외워두시면 문제 풀기가 수월해져요. 자, 1등급 정 2등급 상이죠. 상 3등급 4등급 5등급 치매 등급 5등급을 치매 등급이라고 하죠. 예, 그 다음에 인지 지원 등급 이렇게 나눕니다. 전적으로 상당 부분 부분적으로 그 다음에 일정 부분 치매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부분적으로 하니까 뭡니까? 3등급이라는 답이 나오죠. 3등급 점수 자 95점 이상 1등급 그 다음에 75점 이상 95점 미만이 2등급 그 다음에 75점 미만 60점 이상이 3등급 그 다음에 51이죠. 51점 이상 60점까지가 4등급 그 다음에 또 45점 있죠. 45점 이상 51점 미만이 이제 치매 5등급 그죠? 치매 등급 5등급 45점 미만 인지 지원 등급 이렇게 외워주시면 쉽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문제 하나 있네요. 3등급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50점이라고 했어요. 50점이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치매를 앓고 있는 대상자의 등급은 몇 등급입니까? 바로 나오죠? 자, 51점, 45점 이상 51점 미만. 그러니까 5등급 치매 지원 등급이 되겠습니다. 자, 요양보호사 우리 시험을 준비하시는 선생님 여러분, 제 4강, 4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2020 요양보호사 핵심 요약 정리 노트, 핵심 이론과 기출 오답 바로잡기, 핵심 족집계 문제로 최단기간 합격할 수 있도록 만든 교재입니다. 책 구입을 원하시면 031-955 0550 955에 0550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에게 배송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으로 합격하십시오. 여러분의 합격의 길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화이팅!